경비 아저씨를 부를까요? 이 한마디가 72살 할머니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말을 한 백화점 직원의 인생을 바꿔버렸죠. 낡은 바람막이를 입은 할머니가 하루 만에 70억 원을 움직였거든요. 그것도 복수가 아닌 교훈으로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울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가슴이 뜨거워지실 거예요. 때는 지난 3월 어느 화요일 오후 서울 명동 갤럭시 백화점 10층 VIP 전용 라운지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가 VIP 라운지 맞나요? 72살 윤옥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0년 된 낡은 바람막이, 가죽이 벗겨진 핸드백, 비에 젖은 운동화. 할머니의 차림새는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입구를 지키던 20대 직원 한지아가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차갑게 식었어요. 어르신, 여기는 VIP 전용 공간입니다. 목소리에 무시가 가득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멤버십 갱신하러 왔는데요. VIP요? 지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1년에 5천만 원 이상 쓰시는 분들만 오세요. 일반 라운지는 3층이에요. 저도 VIP인데요. 할머니가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려는 순간 안쪽에서 서민준 차장이 나왔습니다. 38살 잘 차려입은 그가 할머니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어요. 무슨 일입니까?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차장님, 이분이 VIP라고 우기세요. 지아가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장난치는 곳이 아닙니다. 민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이런 분들 많아서 정말. 김대리, 경비 아저씨한테 연락해요. 경비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단 침입이죠. VIP 라운지는 허가된 고객만 들어올 수 있어요. 할머니 같은 분이 여기 올 일은 없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 그 말 속에 담긴 차별이 할머니 가슴을 찔렀습니다. 주변 VIP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지? 경비가 허술한가 봐. 제 카드만 확인해 주세요. 할머니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민주는 마치 더러운 물건 만지듯 카드를 받아 시스템에 넣었습니다. 화면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잠깐 굳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어요. 아, 정말 VIP시네요. 근데 작년 구매액이 8천만 원? 그 정도면 우리 백화점에서는 하위권 VIP예요. 하위권 VIP. 그 말이 라운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할머니 같은 일반 VIP 분들은 여기 잘 안 오세요. 여기는 1년에 3억 이상 쓰시는 분들이 오는 곳이거든요. 3층 일반 라운지 이용하시죠. 그때 한 40대 여성 고객이 끼어들었어요. 차장님 말이 맞아요. 저도 10년 넘게 다니는데 명품이나 귀금속 사러 오시는 분들만 봤거든요. 할머니는 뭘 사시러 온 거예요? 할머니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멤버십 해지하러 왔어요. 해지? 민준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8천만 원 VIP를 해지하시겠다고요? 아이고, 우리 백화점 망하겠네요. 라운지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할머니의 두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댁이 어디세요? 길 잃으신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요즘 어르신들이 치매로 길을 잃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소 기억하세요? 자녀분 전화번호는? 저 정신 멀쩡합니다. 할머니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흥분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도와드리려는 건데. 지아씨, 구청 사회복지과에 연락해요. 이런 어르신들 보호 프로그램 있잖아요. 정말로 전화를 걸려는 지아. 동정 어린 눈빛의 고객들.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사람들. 72년을 살며 겪어본 적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30분만 기다려주세요. 제 비서를 부르겠습니다. 비서요? 민준이 지아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웃었습니다. 대놓고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그만하세요. 8천만 원 쓰는 사람이 무슨 비서가 있어요? 주변 고객들도 키득거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세 번째 시도에서야 잠금이 풀렸습니다. 현우야, 지금 갤럭시 백화점 10층 VIP 라운지야. 바로 올 수 있어? 전화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30분 거리인데 택시 타고 바로 가겠습니다. 사장님? 민준의 미소가 살짝 굳었지만 곧 다시 비웃었어요. 전화를 끊으신 할머니는 입구 의자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계셨어요. 민준이 지아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귀에도 들릴 정도로요. 저 할머니 진짜 비서가 있을까? 있어도 동네 부동산 직원 아닐까? 아니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시거나요. 둘이서 웃었습니다.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였죠. 5분, 10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 다시 다가왔어요. 할머니, 이제 그만 가세요. 비서고 뭐고 오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머니 같은 분들 때문에 진짜 VIP 고객들이 불편해하세요. 그 순간 한 고객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여긴 좀 격이 있는 곳인데 혹시 청소하러 오신 건 아니죠? 다른 고객도 끼어들었어요. 요즘 어르신들이 여기저기 배회하셔서 가족분들 걱정하실 텐데 집 주소라도 알려주시면 택시라도.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민준이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할머니, 그냥 집에 가세요. 진짜로 경비 부를 거예요. 다른 고객들 업무에 지장 주시면 안 됩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25분이 지났을까요? 민준이 경비실에 전화를 걸려던 바로 그 순간. 띵동.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2명의 여성이 급하게 나왔습니다. 정장 차림, 고급 서류 가방과 태블릿을 든 모습이었어요. 회장님. 앞서가던 여성이 할머니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타닥타닥. 회장님? 라운지가 얼어붙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주차 때문에 늦었습니다. 그 여성이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민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지아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서 본부장, 늦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 여성이 명함을 꺼내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태양그룹 경영지원본부장 정서연입니다. 옆에는 재무담당 이사 김혜진입니다. 태양그룹. 그 이름의 라운지가 술렁거렸습니다. 태양그룹이면 건설, 유통, 호텔 다 하는 그 재벌. 저 할머니가 거기 회장님? 서연이 상황을 파악하고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담당자입니까? 저는. 민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명함 주시죠. 서연의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건넸고 서연은 혜진에게 넘겼습니다. 기록해둬요. 네, 본부장님. 태블릿에서 타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서 본부장, 우리 백화점 계약건 어떻게 됐나요?
할머니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갤럭시 백화점 말씀이십니까? 서연이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연간 구매액이 약 70억 원입니다. 올해도 이미 45억 원 집행됐고요. 70억. 그 숫자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준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지아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입을 막았어요. 70억? 저 할머니가 1년에 70억을? 고객들이 놀라 중얼거렸습니다. 혜진이 추가했습니다. 회장님 개인 구매는 8천만 원이지만 그룹 차원의 연간 계약입니다. 임직원 복지, 거래처 선물, 행사용품 등이죠. 그리고 내년 호텔 객실 어메니티 납품 계약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3년 계약으로 약 200억 원 규모입니다. 200억?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할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아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10층 사무실에서 백화점 부사장이 뛰어나왔습니다. 윤 회장님, 부사장이 숨을 헐떡이며 허리를 90도로 숙였어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해요? 할머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카드 도둑으로 의심하고 경비를 부르려 한 게 오해인가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부사장이 민준을 노려봤습니다. 서 차장,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부사장님. 민준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부사장이 빌었어요. 기회요? 30분 전에 제가 기회를 달라고 했죠. 제 카드만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네 직원은 뭐라고 했나요? 일반 VIP라고 했죠. 하위권이라고. 3층이나 이용하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가 72년을 살면서 그렇게 모욕당한 적이 없었어요. 회장님, 부사장이 울먹였습니다. 이 백화점과 거래하는 우리 계열사들 리스트 주세요. 할머니가 서연에게 말씀하셨어요. 태양건설, 태양호텔, 태양리조트, 그리고 협력업체 30곳이 거래 중입니다. 전부 통보하세요. 갤럭시 백화점과의 거래 중단하라고. 네, 회장님. 부사장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되면 망하겠죠. 연간 100억 원 이상 매출이 사라지니까요. 할머니가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쪽에 앉아있던 한 귀부인이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실례지만 태양그룹 맞으시죠? 저희 남편이 거래처인데 명함 한 장 주실 수 있나요? 서연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백화점에서 쇼핑할 수 없겠네요. 고객을 저렇게 대하는 곳을. 그 말에 다른 고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명함 주세요. 저도요. 태양그룹과 거래하고 싶어요. 고객들이 서연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둘씩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저 VIP 해지할게요. 저도 해지요. 이런 백화점 못 다니겠어요. 나도 다른 백화점으로 갈아탈래. 70억 빠지면 위험한 거 아니야? 저런 큰 손이 떠나는 데는 이유가 있어. 연쇄 이탈이 시작됐습니다. 부사장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회장님, 제발.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직원들이요? 할머니가 민준과 지아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부터 해고하세요. 당장. 네. 부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준과 지아는
바닥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되면 백화점 전체가. 부사장이 마지막으로 빌었지만 할머니는 이미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계셨어요. 서연과 혜진이 양옆에서 모셨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소식이 퍼졌습니다. 태양그룹이 갤럭시 백화점과 계약을 해지했다는 소식.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명동 작은 카페. 할머니가 여전히 검소한 차림으로 앉아 계셨어요. 갤럭시 백화점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다가 결국 지방 백화점 체인에 인수됐습니다. 할머니,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목소리에 할머니가 고개를 드셨어요. 서민준이었습니다. 깨끗한 에이프런을 입고 있었어요. 민준 씨, 회장님. 민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앉으세요. 할머니가 맞은편을 가리켰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후회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이 카페에서 넉 달째 일하고 있습니다. 민준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지금은 좋습니다. 여기서 배웠어요. 사람을 대하는 법을. 어떻게요? 사장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모든 손님은 똑같이 소중하다고. 옷차림이 어떻든 얼마를 쓰든 모두 똑같이 정중하게 대하라고. 민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께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할머니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 커피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민준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민준 씨, 제게 비서 이메일 주소 있죠? 네. 거기로 이력서 보내세요. 민준이 놀랐습니다. 우리 그룹 태양호텔 카페에서 신입 바리스타 뽑습니다. 경력직으로 지원하세요.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명함을 건넸어요. 회장님.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자격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사람은 실수로 배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당신도 한지아 씨도요. 지아는 지금 요양보호사 공부하고 있어요. 노인분들을 돌보는 일을 배우고 싶다고. 잘 됐네요. 그 친구한테도 전해주세요. 공부 끝나면 우리 그룹 요양원에 지원하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복수보다 용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용서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1년 후, 서민주는 태양호텔 수석 바리스타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가 준 명함을 봅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람의 가치는 옷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한지아는 요양보호사가 되어 태양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눈물을 글썽입니다. 그리고 윤옥순 할머니는 여전히 낡은 바람막이를 입고 서울 거리를 걷습니다. 왜일까요? 할머니는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을. 진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는 거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당신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겉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낡은 옷 속에 70억짜리 마음이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용서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가장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좀 더 따뜻하게 대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